펠리세이드. 와. 이야, 멋지네. 응? 어우, 앞에 이게 라이트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이게 깜빡이잖아요. 깜빡이. 엄청 큰데? 엄청 큰데? 깜빡이 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이중으로. 깜빡이 안 보인다는 소리 못 하겠네? 아, 그래서 이렇게 했나요? 전조등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 얇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측면이 굉장히 평평하네요. 그죠? 거의 뭐 그냥 거의 일자인데. 일자인데요. 그리고 후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요즘은 디자인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수리가 많이 나오겠다. 수리비가. 저희가 최근에 예. 볼 때마다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염려가 돼.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차를 오래 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차를 잘 막 아끼면서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판금 지옥이네. 그렇구나. 이게 와, 한 판인데 여기도 꺾고 여기도 꺾고. 야. 이거는 되게 어렵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그냥 라인이 아니라 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 심지어 야. 여기 곡면이 있어요. 거기도 곡면이 있고. 아, 세상에. 이거는 사고 나면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도 들어간 거 봐. 교환도 교환이고 비싸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건 너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디자인에서.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차에서 이런 디테일을 집어넣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또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 클래딩도 보시면 야, 딱 본체 컬러에 맞게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해놓고, 물론 재질은 달라요. 네. 이거는 재질은 뭐 스틸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는 용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체와 일체감 있게 한 다음에 힐하우스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둥글게 하고 여기는 가글지게 했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남성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투박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느낌인데 펠리세이드의 대형 SUV에서 느껴지는 힘찬 느낌이 느껴짐과 동시에 뭔가 섬세하고 또 디자인을 위해서 많이 고려됐다, 섬세하게 디자인됐다라는 그러한 정교함이 또 느껴지도록 이렇게 이중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이제 확실하게 현대의 라인업에서 네. 이거는 플래그십 대형 SUV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펠리세이드는 그 사이즈에서 그 가격대에서 정말 기대하기 힘든 실용성과 편의성을 준 건 맞아요. 네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고급스러운 그러니까요. 차를 탄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사실 이게 크기로 따지면 네. SUV 레벨에서는 이게 그랜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그랜저 같은 고급스러움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생긴 것 같은데요, 드디어. 그 라인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가 대중차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으로 갈 필요 없잖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여기서 누나 비싼 차 뭐 브랜드 보고 네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더 내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대중차 라인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 곳곳에 투입이 된 게 아닌가. 물론 그만큼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리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가격을 어떻게 동결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루프 라인도 보면 캐빈룸에 손해가 없도록 굉장히 각도도 좀 세워놓고 여기를 또 유선형으로 하기보다는 각지게 공간적인 손해가 나지 않도록 했어요. 요새 그 공기저항 개수 때문에 네. A필러를 많이 눕히는 추세잖아요. 전기차로 가면서. 근데 얘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공간이다.
공간이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왜 이렇게 크지? 너 굉장히 크다. 손바닥하고 비교해보면, 크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러면 안 그래도 오른 가격이 더 오르니까. 더 비싸지니까? 아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올리기도 좀. 왜냐면 풀업 기준으로. 지금도 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 라인을 보면 이렇게 쭉 크롬 무광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야, 이 디필러 쪽으로 해서 떨어지는 이 선도 이렇게 투톤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볼륨감이 상당히 있네요. 그냥 볼륨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륜 쪽에도 보시면, 예, 전륜 쪽 휠하우스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위쪽으로는 사각으로 형태를 잡고, 아래쪽은 둥글게, 클래딩은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대형 SUV 5m가 살짝 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 SUV의 힘찬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뭔가 세심하게 프리미엄 모델 지향의 고급 SUV의 느낌이 나도록 이중적으로 또 디자인을 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네. 보통 이렇게 각을 줄 때는 네. 이 판금이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반대로 역판금 모양이거든요. 오목하게는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네. 오목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되게 오목하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반사를 시킬 때 네. 사물이 이렇게 짜부러져 보여. 그렇기도 이게 하고 부풀어 보이는 게 아니라. 볼륨감이 네.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볼륨감도 줄어들고 주변을 반사할 때도 형상도 이쁘지 않거든. 근데 이거는 볼륨감이 안 죽어서 사실 얘 때문에 그런가? 약간 위험한 발상인데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 다시 꺼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볼륨감이 안 죽어 보이면서도 이게 라인이 살아있는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게 굉장히 부풀어져 있어요. 보면 아, 그러네요. 탕탕하게 부풀어져 있고 여기는 또 솔리드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팰리세이드의 크기에 대한 그러한 볼륨감과 솔리드한 면을 잘 살리되 디테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디테일을 여기에다가 그냥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요거 말고는 없어. 캐릭터 라인도 없잖아. 가운데.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스커트 쪽에다가 또 라인을 집어넣은 거야.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보면 이런 크게 보이는 차, 또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 이런 거 누가 좋아해요? 미국 형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네, 미국 형아들이 좋아한다. 팰리세이드는 미국 시장을 많이 겨냥을 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을 위해서 요게 이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막 휠베이스가 3m씩 안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폭을 통해서 또 1열에 3열 시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쪽 부분을 희생해서 얇게 가다가 나오는 공간보다는 두껍게 부풀어져서 다시 줄이는 형태의 공간감 있는 디자인, 측면 디자인에 대한 공간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실내 폭도 넓어졌을 것이다. 아, 그렇죠. 3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3년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일 램프는 또 이렇게 전면하고 일체감 있게. 일체감 있게. 네, 위쪽에 버티컬 쪽으로 쭉 뻗지 않으니까 이런 게 난 좋더라.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하가 구분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취향이 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위아래가 구분이 돼서 상의 하의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새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새 뭐 좀 얘네들의 트렌드가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막 위까지 원피스 올라가고 디자인.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원피스 디자인. 이거는 그런 걸 좀 빼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좀 어둡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버뷰를 이렇게 쭉 보면, 당당하다. 이거 한 뭐랄까 경쟁 모델인 트래버스보다 더 커 보이는데? 트래버스보다 더 전장이 짧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트래버스는 약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약간 길고 네. 박시한 형태가 되게 강조되어 있는데 네. 얘도 분명히 박시한데 그렇게 박시해 보이지 않아요, 또 디자인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막상 보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박시한데 박시해야 안 보이고. 네.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데 섬세함도 엿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측면이 솔리드한데 디테일도 빠지지 않았고, 네. 두루두루 담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모든 시각적인 효과를 전면과 후면부에 이러한 독특한 형상에 다 몰빵을 한 느낌이야. 이거 봤더니 심지어는 이 부분에 네. 램프 등 막 이렇게 어레이로 네. 연출되는 것들이 구독이 있더라고요. 구독. 네. 근데 얼마 안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기본 기능은 있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연출을 원하면 돈을 세 개 내라. 더 그 패턴을 얻으려면 네, 네, 네. 한 달에 4,500원. 맞아요. 그 다음에 1년에 45,000원, 평생 구독, 평생 보유는 20만원. 네. 이게 사실 이런 건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뭐 이미 기본적인 패턴은 주고 있고, 네. 내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거 원하면 사라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성능에 뭔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해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시도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연차 시대가 저물고 있어서 이 수리 교환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직원 수를 앞으로 줄이게 되면 파업도 하고 노조도 막 쟁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려면 계속 수익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연차 업체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다가 구독이라는 걸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버전업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좋아지니까 신모델, 신버전을 사야 되는데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장치로 들어가고 펌웨어로 저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여기까지 어? 들려서 이거- 들려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닌데. 저 출차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모든 유튜버의 차량 번호가 다 공개되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이라는 개념을 하드웨어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구현되는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여기에 순차적으로 빛이 나온다는 건 릴레이가 여기 각각 들어가서 펌웨어에서 이제 신호를 순차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펌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 전자장비에 기본적으로 전자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나름의 그것도 소프트웨어인데 그렇죠. 애매하죠. 그거는 하드웨어의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뭐 구독을 해서 한 번에 자율주행을 다 구입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구독을 월 얼마씩 해라. 테슬라처럼 뭐 한 2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서 해라 하면 그건 좀 괜찮지. 그렇죠. 천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눠서 내니까. 그리고 또 자율주행 그런 거는 사실 펌웨어 레벨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그야말로 핵심이고 생 노가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미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니까 뭐 구독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물론 펌웨어도 노가다인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은 액추에이터 개념인데 사실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드웨어 하나의 구성 요소인 소프트웨어니까. 그게 없으면 얘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토샵이라든지 어도비 프리미어라든지 베가스 이런 것들은 PC 사면 안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경우는 PC보다 더 비싸다고 지적 재산권에 구독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척대고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구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좀 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지갑을 여는데 너무 화나지 않도록 구독을 좀 잘 짰으면 좋겠다. 그냥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KBS 시청료만 내는 시절에는 2,000원만 내면 됐지만 그렇죠. 이제는 뭐 케이블 TV에다가 OTT에다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 거기에다가 펌웨어를 걸어놓고서 500마력 낼 수 있는 거를 막 300마력으로 묶어놨다가 돈도 좀 풀어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문제가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400km로 묶어놓고 돈 더 주면 풀어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 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돼서 기술을 선점을 해서 더 높은 그런 고지를 점한, 말하자면 기술 독점 기업이면 그걸 할 거라고. 내연차 시절에 포르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벤츠 BMW가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들 예를 들어서 M이나 AMG 기본 450으로 세팅해 놓고 480, 490 조금 높여 놓고 한 2천만 원 받았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차 시대에도 몇 년 있으면 할 거예요. 테슬라가 할지 뭐 현대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에서 저만큼 앞서 있다 그러면 그 간극을 조절하면서 충분히 더 줄 수도 있는 걸 덜 주면서 돈 더 내 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다. 자, 휠을 한번 봅시다. 휠이 멋지네요. 이거는 무슨 휠이라고 불러야 되나? 21인데 21이에요? 근데 휠이 왜 이렇게 커 보여?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디자인적으로 그런 거. 야, 이 정도면 뭐 진짜 그 대중차로서는 프리미엄 못지 않은 디자인이네요. 전기차가 아니니까 또 그렇죠. 마음껏. 그리고 피렐리 이 타이어에 요거 저는 항상 좀 좋은데 네. 스콜피온이라서 그렇군요. 전갈이 딱 전갈. 네, 저 좀 이뻐요. 자, 스콜피온 MS가 껴있네요. 근데 이거 교환할 때 뭐 눈물 나지 뭐. 비싸니까. 이걸로 다시 네. 교환하려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좋은 타이어가 또 들어가야죠. 네. 그건 그래요. 휠도 디자인이 잘 됐어요. 워낙 진짜 네. 아니, 거의 요새 휠 디자인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의 이 순정, 그러니까 요새는 사제일들을 잘 안 사는 게 순정일이 너무 디자인도 좋고 또 검증됐잖아요. 이런 그렇죠. 품질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분진도 별로 티 안 나게 네. 안쪽을 건메탈로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컬러도 뭐 분질이 많이 묻어도 거슬리지 않죠. 네. 이거는 양산차, 대중차로서는 굉장히 휠이 만족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전륜 쪽에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5T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모터와 함께 334마력을 합산 출력으로 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 대비 하이브리드는 정말 출력이 좋아졌죠. 네. 진짜 이게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300마력이 넘어야 그래도 나 좀 플래그십이다라고 하니까. 제네시스 3.5T가 네. 380마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비하면 거의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염가 GV80, 염까지 염가라고 하기도 그렇다. 현대 브랜드의 GV80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네. 그랜저의 SUV 버전이다. 그랜저 네, SUV 버전. 그랜저보다 이게 더 가격도 높아지고 그건 그렇죠. 급이 더 위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SUV가 좀 더 네. 비싸지 않습니까? 팰리세이드가 기존에는 대중차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브랜드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여기에 투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또 가격 대비 만족도로 승부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자동차를 내가 원해서 꼭 이거여야 해라고 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모델이 현대에서도 분명히 개성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에 이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거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와 테룰라이드가 그런 호평을 받아왔고 브랜드 밸류가 덕분에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포지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약간 준 프리미엄 같은. 그렇죠.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외형은 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잘 보셨듯이 더 커졌고 더 남성적인 느낌과 디테일, 고급스러움이 잘 녹아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 가격만큼 혹은 그 이상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풀옵션 얹어서 7천 가까이 간다 그래도 그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래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까지는 구현을 해놨다. 그리고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뭐 미친 듯이 1,500원까지 원달러당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자동차 소비재 중에서 정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실내를 한번 봅시다. 와, 실내가 진짜 괜찮다. 이건 뭐? 그냥 진짜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 같아요. 그랜저보다 훨씬 고급스럽네. 고급스러운데, 지금? 훨씬 고급스러워. 그리고 제네시스 GV80하고 비교를 해도 그만큼 고급스럽다가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의 네. 다른 브랜드에서 아마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하면 납득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납득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프리미엄이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이 스피커 출력구, 보스 스피커 출력구인데 꼭 마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나 아, 네네네. 또 뭐 그런 굉장히 좀 하이엔드급 그런 디자인처럼 이렇게 스피커 출력구를 또 멋을 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의 흔적이 하지만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놨어. 이렇게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은 없앴고 이 로봇 얼굴은 계속 가져가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커브드네요. 살짝 네, 커브드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외부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때 위에서 직사광선이 내릴 때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겠다. 그죠? 그리고 집중력도 또 좋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이건 완전히 리빙룸의 느낌이네요. 아이오닉 9에서 봤던 그 네네.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네. 들면서 여기가 저 되게 네. 이렇게 굴곡진 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도 가죽 소재는 아닐 텐데 이게 가죽 소재 같았고 느낌을 정말 잘 살렸어. 가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레탄인데 가죽 느낌 나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해놓고 네. 또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컬러가 벤틀리에서 잘 쓰거든. 아, 맞네요. 네. 어서 많이 봤다 했다 지금. 그러니까 딱 이거 가죽인가 했는데 가죽은 아니지. 당연히 그렇죠. 이 가격대에 가죽을 넣을 수는 없었을 건데 네. 그런데 가격을 낮추면서도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다 하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 네.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 해서 이렇게 쭉 감싸져 있고, 요거는 최상위 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보단 좀 깎이겠지. 그렇죠. 디자인의 어떤 고급스러움이나 만족도가. 실내 옵션이 아마 또 두 가지로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형 스타일로 해서 요거 GV60서부터 이런 스타일로 많이 갔잖아요. 네네, 맞아요. GV60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요 패턴들이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우드인가? 모르겠어요. 버튼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드 느낌 나게 우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래요 지금. 야, 이건 대중차로서는 버튼 재질이 진짜 차별화가 잘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서부터 토글 스위치, 오토 홀드 요거 구성해 놓은 거 하며 에어 컨디셔너 요거 배치해 놓은 거,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이런 것들은 햅틱은 없구나.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해. 터치네, 터치냐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직관적이에요. 너무 직관적이에요. 저는 이래야 돼, 너무 이래야 좋아. 돼.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종하기 좋게 네. 다이얼로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경사로 밀림 네네네. 방지, 파킹, 카메라, 요거를 이제 대칭으로 해서 조작하기 정말 편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운전석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이 너무 멋지다. 멋있어요. 너무 멋져. 여기를 우드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이 우드와 여기에 센터 콘솔의 마감재 우레탄이 너무 매칭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질적으로 분명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컬러 매칭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했어요. 네. 이건 진짜 프리미엄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100W 맥스. 네, 파워 이거 딜리버리. 두 개, 네. 아마 뒷좌석에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네. 이게 7인승이니까 7개 정도 USB-C가 들어있고 그 중에 6개, 아이오닉 9처럼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100W로 해놓으면
이러면 V2L을 쓰지 않아도 그렇죠. 노트북까지도 할 수가 할 있단 수 말이지. 그래서 정말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UVC. UVC. 이거 좋아요. 이 안쪽에 이제 아마 여기를 이제 그렇죠. UVC 하면은 닫아야지 나올 겁니다. 닫아야지. 안 그러면 이제 눈뽕. 네, 여기서 아마 안에는 잡에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면 이제 장갑이라든지 네. 아이들 젖병 또 장난감 이런 것들을 좀 살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또 골프 치러 갔을 때 은근히 골프 장갑 같은 거 많이 젖어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캠핑 갔는데 양말이 막 땀에 쩔어 있는데 그거 빨아서 건조하면서 살균하고 뭐 이러면 또 되게 좋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기능이 들어간 차들이 이건 많이 생겼어요. 패밀리카에는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컵홀더인데 컵홀더를 데우는 기능은 없네. 여기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보시면 네, 그건 없네. 다음 컵홀더. 아쉽게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USB나 뭐 그런 단자는 없고 그냥 여기로 다 빼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으로 다 빼놨고 여기가 이제 저 지문 인식 센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또 하나네. 하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올려놓는 용도로는 좀 아닐 것 같고 네. 네, 좀 어설프다. 네, 거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돼요.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을 아예 수 있다. 여기에 있어요. 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지갑 같은 거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물함 좀 한번 열어보세요. 네, 글러브 박스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네. 조금 밑에긴 해요. 그러니까 위에 쪽에 이렇게 좀 편안한 리빙룸의 스타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조금 포지션을 글러브 박스를 옮겨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안쪽에 보시면, 뭐 원형 도어 래치와 그 위에 운전석 위치, 그 다음에 윈도우 조정, 그리고 여기 아래까지 암레스트 쪽하고 그 밑에까지 마감재. 여기는 또 천으로. 네. 이게 보통 여기 플라스틱으로 많이 이렇게 성의 없이 해놓는데 부드러운 천 재질로 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해놨어요. 되게 고급스러워. 이게 대중차를 뛰어넘고 이 가죽만 안 쓰일 뿐이지 거의 제네시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돼 있고 그 밑에 플라스틱도 보시면 너무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의 플라스틱 마감재로 보이게 많이 얘를 써놨다. 여기도 음료나 컵을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움푹 파여놨네요. 2개를 넣을 수 있네요. 큰 거 하나. 네, 미국에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많이 받으려면 컵홀더 개수가 많아야 돼. 컵홀더 개수가 많이 없으면 짜증낸다. 드라이브 스루도 많고 또 거기에는 차에서 많이 이렇게 좀 거주하면서 간단하게 식사나 음료 이런 것들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고 SUV는 또 장거리 이용을 많이 사용하는 차종이니까. 그 다음에 버튼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틸트 그 텔레스코프 이렇게 해서 전동으로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운전자 감시용. 네. 그래서 약간 어시스트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경고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용도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HUD 네. 여기 들어가 있고 위쪽에 스피커 출력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되어 있는 거 보면 와 이거는 진짜 대중차로서는 해놓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은 거의 끝판으로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이 한 500에서 600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성의를 보였다. 시트도 와 요런데 요렇게 이렇게 금속 핀 같은 걸 또 집어넣었네. 그러네요. 뭔가 약간 포인트로 캘리그라피 딱 이렇게 새겨 해놓고 그 다음에 착자감도 좋고 자 요런 식으로 레스트 모드로 이렇게 종아리까지 받쳐질 수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원터치로 해서 차에서 휴식할 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다시 원터치로 올리려면 한 3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뭐 아이오닉 오너면서 뭘 그러네요. 다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에르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 시트 조정하는 것도 보면 고급 모델처럼 해놨네요. 아, 여기에 이렇게 약간 무광크롬으로 테두리 둘러놓고 몰딩도 둘러놓고. 몰드 해놓은 게 네. 그리고 여기에 레스트 모드 원터치에 또 아이콘도 박아놓고 아, 진짜 신경 많이 썼네요. 자, 2열로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지금 진동 마사지. 마사지인데요. 오! 잠시만요. 야, 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우두두두두 소리 나잖아요. 여기 돌아가는데. 이 강도 조절할 수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아. 모드 3는 여기 허리를 쳐주네요. 허리 그러죠. 아프지 말라고. 이건 모터로 하는데요? 이게 1열은 에르고 시트는 공기주머니로 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모터인데, 그러네요. 모터로 해가지고 진동자 같은 걸로 해서 퉁퉁퉁퉁퉁 이렇게 치게 해서 네네. 그래서 느낌이 오도록 하네. 저게 볼이 있네요. 안마볼이. 그러니까요. 모드 1. 오! 때린다. 그죠? 요 네. 허리 부분이 네. 모두가 이렇게 보시면 1, 2, 3. 그래서 이렇게 볼로 허리 부분을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때립니다.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야, 이거 제네시스에 들어가지도 않은 기능인데 여기 집어넣었네? 그러네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마사지 볼로 때려주는 거는 얘가 처음인 것 같은데? 현대 브랜드에서는? 없었죠?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에르고 시트를 그대로 넣은 게 아니라 바꿨네요, 이거를.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0W 네, 여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머리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여기 이제 100W 충전의 PD, USB-C 출력구가 2개가 있어요. 저기에서 4개 네 개.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서 에어컨디셔너 패널이 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까지 여기 위에다 달아놓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버튼 패널부가 여기 있습니다. 독립 시트 이렇게 딱 닫으면 너무 편하네. 마사지 받으면서. 여기 컵홀더도 또 있고. 네. 오. 더는 안 내려가네. 더는 안 돼. 어. 이게 끝이네요. 그게 끝이야. 근데 이게 끝이어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네. 이게 있어서. 네. 이게 있어서. 2열을 이런 식으로 거의 눕히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다음에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가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네. 오로지 마사지 기능을 위해서 이게 있네. 그런 그쵸? 것 같아요. 지금 그 외에 다른 기능은 딱히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쪽에 보시면, 여기가 뭐, 이게 뭐죠? 문이 열림. 문 열릴 때 뒤에 네. 차나 오토바이 올 때. 그거에서 경고가 음이 울리는. 음이 울린다라는 표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 주의해라. 네. 보행자 하차 주의. 네, 그런 거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네.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완전 프리미엄 모델하고 또 다른 부분이지. 그쵸, 프리미엄 이게- 모델은 자동으로 쭉 올라가고, 오토냐 수동이냐. 이건 손을 써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와 또 스마트폰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컵홀더 사용할 수 있고, 2열 도어 마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 도어 포켓도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시면 여기가 좌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3열로 해서 네네. 3열 구조라 그러면 시트 이쪽 가운데 쪽에 이 센터 콘솔 부분에 형상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셋, 또 여기도 셋, 뒤에도 셋 해서 9인승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 2, 3, 4, 5, 6, 7인승 구조예요. 네. 뒤에 이제 3인 구조로 해서 일체형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그대로 가보세요. 시트를 그 상태에서 두고 가운데 터널이 있으니까 뒤에 가기가 참 좋네요. 네. 공간이 어때요? 오, 좋네요. 좋아요? 이게
헤드룸이 충분한가요? 헤드룸이 뭐 엄청 충분한 건 아닌데 일단 180대까지는 185?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앉을 것 같고. 그리고 안에를 팔았어요, 이렇게. 예, 예. 안에. 안내가 여기가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살짝 파져 있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파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열 시트를 꽤 뒤로 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그렇네. 네. 2열에서 이렇게 타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내려보세요. 내리는 느낌이 어떤가 한번. 네. 내릴 때 편해요? 내릴 땐 좀 좁습니다. 아, 좀 좁구나. 네. 다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또 높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보통 제가 덩치가 커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아, 제가 오늘 아, 이거구나. 맙소사. 아, 이게 움직이는 이게 3열이 움직이는군요. 3열이 독립 시트네요. 6대4 독립 시트네. 그러네요. 리클라이닝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네. 많이 움직이네. 거기가 리클라이닝이 다 된 상황인가 보네. 아, 그런가. 자, 그럼 한번 세워보시고. 아, 네. 우와. 한 10도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호호. 그렇구나. 괜찮은. 네. 2열 시트 조정 버튼인 줄 알았더니 3열 시트 조정. 이것도 전동식으로 다 되고. 여기는 이제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고. 네네. 그 밑에 보면 100W PD 네, 파워 딜리버리. USB-C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야. 네. 아. 그 다음에 컵홀더가 2개? 네, 2개 있습니다. 여기도 2개. 예, 이쪽에도 큰 컵, 작은 컵 있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것도 12개네? 딱 미국 아저씨들 좋아하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여기로 네. 방금 전에 드나들 때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네네네. 이쪽에 홀더가 있어서 아, 이렇게 껴놓을 수 네, 있고. 꺼놓을 수가 벨트를. 있네요. 네. 아, 이게 3열이 진짜 완벽하게 7인승 또 9인승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승합을 거의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창이 되게 야, 이게 역대급인데요? 커트글라스 이거는 거의 열리지만 않을 뿐이지 2열 웬만한 차의 크기네. 열리면 대박이었겠다. 이거요? 근데 열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지금 아유,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갔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네. 휠하우스가 여기 있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비싸지고 뭐 좀 복잡해지니까 안 했겠지만 그렇죠. 오, 대단하네요. 네. 일단 창들이 큰 게 네. 요새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차들이. 그 다음에 2열 썬루프가 참 넓어요. 2열 썬루프는 거의 와이드 중에서도 상당히 넓은 와이드. 지금 이게 그 전체를 통창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고, 그렇죠. 이런 대형급에 해당하는 SUV는 사실 4.7m, 4.8m까지는 어떻게 루프 글라스를 얹는데, 이런 모델을 루프 글라스를 얹기는 약간 부담스럽죠. 없는 건 아닌데.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앙에 패널도 넣어야 되고 공조 덕트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2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 치고는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2열 시트의 이 마사지는 정말 대중차로서는 대박이네. 이거는 약간 그 하극상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이오닉 9에도 이거 없던데? 있나? 아니요, 없었는데. 그렇죠. 펠리세이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확실히 미국 형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온갖 기술이 다, 그, 프로포즈가 여기 다 들어간 거야. 이래도 안 살 거야? 그렇죠. 이래도 안 살 거야? 뭐 이런 느낌? 네. 이 정도 기능과 옵션 사양이 들어가 있어야 가격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또 용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펠리세이드가 가격 오른 것만 놓고 봐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외 디자인을 보니까, 많이 받을 거라는 욕심만큼 또 많이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그리고 또 그만한 가치를 완전히 세대 교체다운, 신모델다운 그런 상품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고심을 많이 해놨다. 아, 난 좀 허전해. 많이 비네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좀 커버링 좀 해놓지. 이게 너무 여기를 높여놨잖아요. 보통은 한 15cm 정도
본넷 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거의 앞쪽까지 그 높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엔진룸 최적이 장난이 아니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네. 뭔가 이 커버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커버를 좀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조금 그렇죠. 디테일. 대중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요건 좀 커버를 만들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가 비어 보인다. 이게 커버를 지금 열로 내렸거든요. 네. 아니 이걸 이렇게 덮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커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비용도 상승하고 네. 뭐 정비라든지 유지 편의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예.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만큼 거치장스럽긴 해요. 돈이죠 또 다. 지금 이걸 보니까 뭐 3.5T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게 예, 그렇게 또 해놨어요. 보면 엔진룸이 V8도 들어가겠어요. 지금. V8도 들어가요. 예, V8도 들어가고 예, W12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2.5T 터보 예, 지금 그 모델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엔진 맞네요. 예, 4기통 2.5T 6기통하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네. 근데 그래도 헐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 그래도 헐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룸 자체의 최적이 워낙 크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맞게 뭐 엔진을 배기량을 또 늘릴 수도 있고 어쨌든 포텐셜을 좀 높게 했다. 이걸 뭐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네. 뭐 냉각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크죠? 예, 이렇게 넓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진이 좀 덜 열받지.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정비하기도 더 편하고. 그렇죠.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엔진 내리기도 또 다시 올리기도 좋고 여기저기 부품 손 교체도 하기도 넣기도 좋고. 네. 예. 그다음에 MVH도 더 잡기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검은색 시트인데 아까 그 카멜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이 석탄도 이게 뭐시기. 고급스러움이 살짝 죽는 듯한 느낌? 네. 아 이게 똑같이 블랙톤이어도 약간 톤의 변화를 주면은 네. 이게 덜 했을 텐데 네.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회색 톤을 섞어준다든가 네. 좀 거의 석탄 같은 느낌. 그러네. 네. 이게 그 밝은 색의 매칭이 돼서 네. 저렇게 좀 고급스럽게 우드 그레인도 조금 그렇죠. 차라리 대비를 이루고 투톤 컬러로 네. 이런 것들이 여기 센터 콘솔도 네. 살짝 고급스러움이 조금 희석되는 느낌? 그러네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차분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개인 취향 차이인데 저는 뭔가 이렇게 밝은 시트에 대비를 이루는 베이지색이나 카멜색 같은 또 데저트 뭐 사막색 같은 네. 그런 색깔로 해서 요런 고급스러움을 좀 요거는 좀 가죽보다는 우레탄 느낌이 강하네요.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블랙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 질리지 않는다. 질리지 않는다.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왜 블랙이 또 모든 건 기본이겠나. 선호도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열도 보니까 요거는 아까 봤던 그런 감성이나 이 정도면은 뭐 제네시스 디자인으로 그대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보다는 좀 덜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재질인데 지금 네. 컬러 차이만 가지고 조금 굉장히 고급감이 좀 희석된 느낌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산 모델은 아닌데 그렇죠. 요 스태치 부분이 거칠게 드러나네. 좀 울기도 했네요. 저. 이런 것들은 양산 라인에서 조금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마감이 안 좋잖아, 요거. 그렇죠. 딱 너무 티가 나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하이브리드도 지금 없고 네. 전시차로 해서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구성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완성화된 최종 버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고 이런 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3열을 접어놨고요. 네, 3열을 접어놨어요. 네. 전동식으로. 전동으로 네. 올라오고. 이렇게 버튼을 조정을 해서
3열을 펴고 접을 수가 있어요. 6대4 구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길게 누르고서 놓으면은 전체가 다 접혀. 아예 2열까지 그냥 2열까지 통으로 이렇게 접히네. 올이라고 써있던 버튼을 평탄화 작업이 돼 있구나. 하나가 돼 있네. 야, 그래, 차박을 하려면 이런 센스가 필요하지. 네. 요거 생각 잘했네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제가요? 왜냐면 체격이 크니까 네네. 차박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앉아도 보시고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신발을 벗겨드릴게요. 네. 새 차니까 우리가 네. 네. 좀 에티켓 있게 한번 앉아보세요. 앉기는 조금 예. 앉기는 조금 낮은. 한번 누워보세요. 와우. 어우, 많이 남네. 예. 충분히 두 사람은 차박할 수 있겠죠? 두 사람하고 약간 공간이 남고요. 그러네. 어차피 평탄화 매트나 에어매트 같은 걸 팔 거잖아요. 각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살짝 있긴 한데 예. 이런 정도는 다시 에어매트 같은 거 깔면은 해소가 되는 거고 각도가 한 5도? 5도 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그러네요. 있는데 별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아, 여기를 다 전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차박할 땐 또 여기에 이제 USB PD 충전, 네. 벨가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괜찮네요. 사실상 이게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아, 이 정도면 V12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아쉽지만 네, 벨가트면은 전열기 빼고는 드라이어 같은 거는 못 쓰지만 근데 뭐 안에서 할 거면 어차피 전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내연차다 보니까 시동 걸어 놓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게 좀 조금 애매하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런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차박하지 말고 계절이 좋은 가을에 하면 좋다. 그냥 이렇게도 많이들 앉아 있어요 원래. 아, 이렇게? 네, 저희 동네 바닷가 가면은 그러네. 다들 바닷가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뒤보기. 뒤보기.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다. 그래서 봐. 뒤보기를 네. 요거를 잠깐 올려봅시다. 올려서 내가 방금 생각난 건데 네. 한번 누워봐요. 누워보려고요? 누운 게 아니라 그 등을 대봐. 기대라, 여기다. 시트를 덜 세웠어. 이거 괜찮은데? 이게 되잖아. 이거 따봉인데? 시트를 덜 세우면 뒤보기 기능이 되네.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네요. 아. 여기다가 뭐 허리 쿠션 하나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눕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오. 새로운 발견. 이거 좋은데요? 좋네. 노린 거 같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요 뒤보기 시트를 굳이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되면 발도 안 나오고 네. 덜 춥고. 네. 좋은데? 좋네요. 끝. 네. 에어플랩이 있네요. 네네. 그러네요. 전동식. 전동 에어플랩 있습니다. 이게 라지에타 그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공기 저항 계수도 나름 신경 쓰겠다. 필요할 때 냉각 더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아놓고 조금이라도 연비를 위해서 보완을 하겠다. 실제로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 라지에타 그릴이 라지에타 그릴에 비해서는 라지에타 그릴이 굉장히 큰데도 뚫려 있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만큼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그 위에 옆에가 막혀 있고.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 면적만큼 그러네요. 가변 거의 플랩으로 해서 이 정도 면적을 네. 이쪽에다. 신경 많이 썼네. 이런저런 효율과 사용 편의성과 그리고 또 차급에 맞는 그러한 용도를 다 가져가기 위한 고민이 많이 엿보인다. 다시 봐도 여기는 견적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런 것만 보여. 저희 요새 계속 그 얘기해요. 여기 꽉 부딪히면 하나, 둘, 셋. 야, 어질어질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먹고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얘가 깨지는 순간 그 다음에 본넷도 보시면 디테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정면에서 보는 디테일이 정말 멋지네. 웅장하네요. 웅장하면서 그러면서 크게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보통 크면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섬세함이 부족한데
크면서도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움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 담아냈다. 무식하게 남성다운 그러한 힘만 표현한 게 아니라 섬세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 처리가 난 진짜 이게 돋보인다. 딱 이걸 감쌌을 때 너무 느낌이 좋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애기 공댕이 만지는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죠, 그죠.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런데 어. 소월 마크 나거나 하면 짜증나죠. 그렇지. 그냥 확 뛰거든요, 저분들은. 이 느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차에서 이런 마감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개념이 지금 현대 브랜드의 뭐 밸류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를 잡아내기 위한 회사의 그런 기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 디테일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턴 시그널 램프가 네. 앞뒤로 그러네. 따로 들어. 그러네요. 앞에서도 옆에서도 네, 볼 네. 수 있게, 그래서 뒤에서도 네. 볼 수 있고. 사실 예전에 그렇게 네. 가보게 하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하. 네,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하는데 좀 한정된 폼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나눠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히든 도어보다 난 이게 좋아. 사실 히든 타입은 전기차가 아닌 이상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확 하고 편하게 여는 거. 뭔가 좀 직관적이면서 약간 상남자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음.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 도어를 왜 숨겨? 도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해? 요거는 이렇게 또 우드 그레이 느낌을 얘는 바꾸니까 아까보다 낫네요. 이게 좀 낫다. 네, 네. 그죠? 여기를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사실 톤이 좀 달라야 돼요. 이렇게 톤을 바꾸는 게 검은 시트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죠. 우리 아까 그 디테일 한번 봅시다. 시트 디테일. 여기가 이 초도 물약이 대체로 이런 모양이네. 여기도 그러네요. 바느질이 좀 거칠어. 네, 여기도 지금. 요거는 이제 새로 나왔을 때, 양산품 나왔을 때, 요 개선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약간 산티나잖아. 그렇죠. 예. 여기도 그러네. 그래요? 그 앞쪽도 살짝. 이 우글우글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바느질이 이렇게 들뜬 모습들 네네. 이렇게 보이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덜 들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차의 한계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V12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었으나 그런 것들은 지금 하이브리드가 여기 전시가 안 돼 있어서 결론을 내보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환율 그리고 팰리세이드 전략이 이제 바뀌었구나. 대중차에서 단순히 패밀리 용도 중산층 정도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좋아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서 팰리세이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역을 좀 넘어서 좋아서 원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싶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소비자층도 흡수하겠다.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만 어쩔 수 없이 선택받는 존재에서 필연적인 존재로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했듯이 현대가 필연적인 팰리세이드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좀 이게 과연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걱정은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럭저럭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그 정도는 담겨져 있다. 아마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나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어떻게 봐요? 저는 물론 이제 약간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제네시스에 비교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냥 현대 마크를 달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현대 마크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뭐 시트 같은 거, 이어 시트 같은 경우도 네. 오히려 좀 하극상인 부분도 있었고 일부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 가격은 고려해볼 만은 하다. 해볼 만은 하다. 네, 고려해볼 만은 하다. 물론 그 옵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결론은 현대가 더 이상 싼 차가 아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취향이 반영되고 큰맘 먹고 그래도 야, 이 정도 되면 대외적으로나 또 가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선택지로 고려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브랜드가 도약을 하냐 마냐는 얘 성공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념비적인 모델이자 현대라는 브랜드, 현대 모터스 그룹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장면의 변화를 얘가 빨리 당기느냐 늦추느냐를 아마 결정짓는 가장 기준이 되는 최초의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우리 여기서 마시도록 합시다.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 보고 네. 가는 길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게요. 다음에 하지 뭐. 네, 또 같이 촬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펠리세이드 본 느낌을 정리를 하자면, 현대가 이제 좀 더 이상 가성비를 승부하는 브랜드, 또 대중차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획일화된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네. 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왜 대중 브랜드에서도 준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예전에 폭스바겐도 그렇게 분류했었고. 맞았지. 폭스바겐이 딱 그런 위치였다고. 네네. 그 위치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골프, 또 티구안, 특히 투아넥, 네네. 독일차의 다스 아우토. 이걸 뭐 주행 질감 및 자동차의 본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준 프리미엄이다. 패션 브랜드로 따지면 뭐 루이 까토즈, 그 정도인 것 같네요. MTM, 네네, 그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라고 봐야 되겠지? 네. 네. 난 잘 모르니까. 대충 뭐 생각나는 거로 하니 거니까 브랜드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네. 현대가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펠리세이드를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환율, 또 최근 원자재 상승 여기에만 반영시킨 게 아니라 좀 더 고급 영역에서 필수제가 아닌 선택지를 통해서 벼르고 사는 차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느껴졌다고나 할까? 왜 우리가 아빠가 되면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빠도 꿈이 있었다. 아빠도 소년이었다. 짱구 보면은 이제 신영만 씨가 그렇죠. 발냄새 맡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가정을 일구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런 역경 회상하면서 나중에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하고 막 울잖아요. 아빠도 소년이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를 하고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대안을 현대나 기아 뭐 이런 차들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꿈은 독일차, 꿈은 뭐 수입차, 이렇게 미국차, 좀 뭐 타고 일본차, 싶은데. 뭐 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펠리세이드를 꿈을 가족을 위해서 다 가족을 후순위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키되 꿈도 포기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급감을 살려줄게, 뭐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느낌을 좀 살짝 받았네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기아가 네, 북미에서 네, 텔루라이드로 그런 위치를 이미 좀 선점했잖아요. 재미를 봤지. 네. 약간 그런 게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펠리세이드도 많이 현대 브랜드의 가치를 또 높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펠리세이드도 잘 팔리는 대표적인 차종이고. 확실히 그 영역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입차고 실제로. 근데 수입차에서도 사실 그 우리가 아까 폭스바겐 얘기했는데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 프리미엄이라고 인식을 한 게 그들과 다르게 네, 수입차이면서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계공학의 어떤 정점에 있는 국가 브랜드 이런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한류를 통해서 쌓여 온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싸구려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고, 네, 그렇지만 아직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하고, 그렇죠. 사실 제네시스가 네.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준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보고 네네. 또 차를 보고 내가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비로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최초로 표출한 모델이 펠리세이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참 잘한 게 저런 5m 정도 되는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인데 아 그렇죠. 미드 사이즈 중에서도 가장 실내 활용도가 좋아서 거의 풀 사이즈에 못지않은 미드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차 사이즈 큰 건 많이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주차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도 미국 도심에서도 크고, 그리고 또 미국의 기름값이 또 많이 올라서 아 예전 같지 않죠 네. 진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고, 펠리세이드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옵션에 고급감까지, 지금 앞에 또 펠리세이드가 아, 네. 가네. 전 버전이네요. 지금 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 지금 저 차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대중차로서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그냥 실용적이다. 네. 아 괜찮네. 뭐 이런 거 가족이 이용하기 좋겠네.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신형 펠리세이드 2세대 펠리세이드는 뭔가 이게 대중차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듯한,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타고 다니면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또 나에게 소홀하게 나를 대접하지 않고 막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위안도 좀 얻을 수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아빠 맨날 무릎 나온 바지 입고 그리고 가족들하고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지만 아빠들 혼자 있을 때는 삼각김밥하고 그냥 컵라면으로 때운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집에 뭐 밥 있고 국 있고 그러면 대충 김치하고 말아서 먹고, 그것도 서서 먹잖아 바쁘니까. 그러면 늘 생각 안 하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뭐 꼭 알아줘서가 아니라 뭐 안 알아줘도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좀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되면, 야 나도 참 꿈이 있었는데 뭐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펠리세이드 2세대 모델 정도 이렇게 큰맘 먹고 사서 출퇴근할 때도 타고, 가족들 나들이 할 때도 타고, 개인적인 용도로 타고 하면서 순간순간 고급스럽구나, 정말 차 괜찮다, 그래도 내가 이런 안전한 차를 타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면서 잘 걸어 나가고 있구나, 가정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위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로 이게 상당히 레벨업을 하지 않았나. 그 전체적으로 최근에 현대차가 내놓는 그런 경향들이 네. 그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빠들의 서름을 좀 담아냈달까. 산타페부터 그러니까 산타페도 그랬고요. 나는 이상하게 저는 그 시승을 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읽혀지는 거예요. 네. 이걸 개발한 사람이나 디자인한 사람, 옵션을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읽혀지면서 아빠도 소중해.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돌봐. 너도 네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걸 가져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거.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니까. 그렇죠. 근데 펠리세이드에도 그게 보여. 뭔가 우주대를 잡고 펠리세이드를 몰고 그러면 기분은 좀 뿌듯할 것 같아. 물론 돈 많이 써서 약간 좀 쫄리지. 괜히 그랬나 이거. 그렇죠. 아까 캘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옵션을 하게 되면 좀 비싸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너무 오버해서 내 학원비도 비싸고 내 새끼를 위해서 조그마한 더 들어둘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인생 뭐 있어. 그죠. 한 번 지나가면 안 와. 우리의 시간도 자신의 시간만 귀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도 귀하다고. 그리고 자식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효도고, 자식 사랑의 최고가 뭐냐면 아빠가 오래 살아주는 거예요. 오래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되, 그렇다고 뭐 본인에게만 막 집중하게 되면 이기적인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가장들은 너무 가족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 차를 바꿀 때 약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차를 통해서 조금 삶의 낙을 누려보는 것도
가족이 좀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자 기폭제이지 않을까, 그걸 담고 싶어한 느낌이 좀 든다 이거지. 물론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발하신 분이나 인테리어 하신 분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가? 뭐 그분들도 다 아빠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 그리고 요즘 현대 분위기가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아 그렇죠. 남이 뭐라든 그냥 다 해. 그리고 그게 패스파인더의 사실 깡이거든. 그렇죠. 1위를 1강 하려면 삥삐비빙삥 깡을 잃지 말아야 돼. 이 디자인이든 기술이든 산업이든 깡이 있어야 업계를 선도한다. 스티브 잡스가 깡이 좋잖아. 그렇죠. 1일 3깡을 해서 아이폰이 나온 거야 이런 게. 막 질러 그냥. 그러니까 이제 팰리세이드가 어떤 분이 보시기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대중차로서 이건 너무 주제를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국민들이 어려운데 너만 배부르면 다냐, 돈에 환장했구나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다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대중차에도 프리미엄 못지 않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엄밀히 플래그십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왕 어차피 5천 주고 사나 6천 주고 사나 7천 주고 사나 큰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왕이면 야 팰리세이드 샀어? 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뿌듯하잖아.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야 왜 팰리세이드를 왜 사? 이러면 빈정상하잖아. 근데 이번 2세대는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풀옵션으로 딱 하면 야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걸 샀어?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겠지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또 꽤 중요하다? 뭐 사실 그렇죠. 중요해. 네. 속물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더불어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가지고 있는 거나 보여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된다고. 아직까지 자동차가 신분을 뭐 과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안목,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선택, 또 그 사람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작은 지표는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야 괜찮은 차 샀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얼마나 좋냐. 일단 그리고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랑 비슷한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또 이렇게 인맥을 쌓기도 좋죠.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BYD로 답할 수는 없잖아. 그랜저로 답해야죠. 팰리세이드로 답해야지. BYD로 답하면 속옷이냐고 묻잖아. 그죠. 아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브랜딩이 돼 있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기다려야죠. 또 그들이 그 사이에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고. 20년 전에 현대차는 히스패닉, 맞아요. 동양인들, 중국인들, 그 느낌이네. 예, 한인들도 성공하면 안 간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한인들도 정도로. 그때 성공하면 이제 다 뭐 캐딜락 타고 뭐 그렇죠. 했죠. 렉서스 렉서스 당시에 또 핫했고. 벤츠가 꿈이지. 또 미국에서 그렇죠, 벤츠 그렇죠. 타는 게. 벤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어왔고, 중국도 그 수순을 밟아야 돼요. 중국이 무슨 용가리 통뼈야? 갑작스럽게. 중국은 뭐든 급해. 뭐든 자기네들이 그냥 당장에 뭘 하면 3년 안에 세상 지배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뭐 이런. 아니 왜 과정을 생략하려 그러고 왜 테크트리를 안 쌓아? 그런 게 있대요. 네. 지금 중국 그 주력 세대들이 네. 잘할 때 이기라는 거는 배웠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우리 게임할 때도 네.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중국 유저들이 있으면 되게 싫어해요, 그 서버. 왜냐면 다 핵을 써요. 핵을. 네. 왜 다 핵을 쓰냐면은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정함이나 경쟁의 원리는 모르겠고 일단 이겨라를 가르치니까, 그런 게 좀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학식이 있고 좀 배운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군요. 어쨌든 팰리세이드, 네, 기대가 됩니다. 미국 성과가 어떨지. 그리고 현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를 조금 더 밸류업을 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야심을 드러낸 거예요. 또 대중차에서 지금 팰리세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이 쉽지 않아요.
가격 저항선이 지금 크게 작용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팰리세이드가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그 다음 현대의 전략은 상당히 이 포텐셜이 높아질 거예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다양한 제품들이 위쪽으로, 이 대중차들은 자꾸 아래를 파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 제살깎기, 레드오션 이런 데서 정말 피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아래로 동시에 확장이 가능하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 근데 위를 대중 브랜드에서 확장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영역을 지금 팰리세이드로 시도를 하고 얘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제네시스는 더 힘을 받는 거야. 아, 그렇죠. 제네시스는 완전하게 이제 프리미엄으로. 그렇죠. 뛰는 현대 거죠. 자체도 대중차에서 가장 상단에서 준 프리미엄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에게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칠한 제네시스는 소비자들이 야, 이게 현대도 괜찮은데 이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베네핏을 느낄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 팰리세이드에 거는 기대가 지금 어마어마할 거야. 네,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야, 현대도 이제 좀 좋은 차 고급스럽게 만들어 줘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차 고급스럽게 최근에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러면 맞아. 당연히 좋은 차, 고급스러운 차가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 상승은 또 싫은 거야. 이게 참 딜레마지. 딜레마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랜저하고 네. 팰리세이드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힘을 받게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5성급 호텔 가고 싶은데 가격은 3성급을 그러니까요. 나간다가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지. 물론 5성급 호텔이 할인할 때 있죠. 네. 할인할 때 있지만 그게 정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때는 그런 정도는, 그리고 사실 그 옵션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옵션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추가된 옵션들. 팰리세이드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취향에 잘 맞춰져 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측면 디자인이 기존의 현대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팰리세이드는 그 공식을 깨서 두툼한 면을 중앙에 볼륨감 있게 채워놓고, 그리고 힐하우스 위쪽은 각지고 아래쪽은 둥글게 해서 남성다움과 섬세함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하고, 그 두툼한 볼륨감에서 지나치게 둔탁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테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전면부도 사실 뭉툭해서 굉장히 좀 맹꽁이 같이 보이는 형상이긴 한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을 좀 더 이렇게 뭉툭하게 앞을 평평하게 좀 만들어 놨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평평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네. 옆에서 보면은 거의 네. 절벽이야. 그런데 본넷 안쪽에다가 형상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오목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인데, 사실 판금에서도 네. 그것도 쉬운 시도가 아니죠. 그리고 또 후면부의 그 모서리 부분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 부풀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부풀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오히려 오목하게 하면서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전체적인 조형이 기존의 현대차에서 봤던 형상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디자인은 계속 새로운 차가 나오면 뭔가 새로운 느낌을 자유롭게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아낌없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돼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다양한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은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또 그걸 통해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도 변화하고, 우리의 장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시대에 맞는 흐름을 소비자들이, 이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맞아가 아니라 이런 변화하고
또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디자인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제조사의 방향 제시 같아서 기존의 현대에서 돈 되는 차만 만들고 늘 봐왔던 어디서 좀 그래 뭐 현대다운데 뭐 이런 느낌만 보다가 저런 영상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새로운 대상의 결과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저 그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방향 제시라는 느낌이 예전에는 뭔가 지금 중국 차들을 보면 좀 그렇거든요. 네. 예전에 현대 차들을 보면은 한 20년 전, 뭐 15, 16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어서 앞부분은 어서 비슷한 것 같고 옆부분도 어서 비슷한 것 같고 막 이랬어요. 왠지 친숙해. 처음 보는 네. 차인데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 이미 검증된 디자인들만 어떻게 잘 다듬어서 적용을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형태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런 건 어때 하고 좀 파격적으로 내놓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팰리세이드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현대차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 현대 마크 빼고 네. 다른 거 붙이면 다 현대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등화 장치를 쓴 기법이라든지 특히 실내 구성은 와 깜짝 놀랐어. 대중차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나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프리미엄의 요소들이 정말 얼핏 느껴지면서 이 정도면은 대중차에서 이보단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물론 뭐 비슷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차들이 있겠지만 저런 형상을 비슷한 가격대에 구현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저기서도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저렇게 만들었을 때 쟤보다 저렴하면서 또 이 브랜딩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느냐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9인승 기준으로 해서 4,300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요즘 들어 네. 이 국산차들이 발매했을 때 네. 이게 미국 차들이 그러거든요. 네. 이 가격의 에버리지가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 꾸밀 거야. 나는 속된 말로 깡통을 사서 내가 다 꾸밀 거야 하면 정말 저렴하게도 구매가 가능하고 물론 그러니까 4,000 이게 몇백이 저렴한 건 아니긴 한데 하이브리드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뭐 4,800? 4,900부터 시작이지. 네. 4,900 정도부터 시작이고 뭐 풀옵션 다 하면은 거의 7,000 가까이 간다. 이건 하이브리드고 일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게 한 5,000 정도면은 네. 넣을 거 다 넣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거. 그러니까 이걸 풀옵션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가격을 뻥튀기 하고 부풀리고 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풀옵션 기준으로 지금 저 옵션들 그 캘리그라피 모델에 풀옵션을 생각해 봐도 아니 진짜 고민해 볼 만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나 장진영님이나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내연차 구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리 망정이지. 그렇죠. 내연차를 아직도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팰리세이드는 아마 가정용으로 하나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녀 둘이 다 그 이상이다 그러면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참. 뭐 저는 이제 내연기관을 살 생각이 없긴 한데 만약에 사야 된다 그러면 고민해 볼 만한 상품성이었어요. 저 정도 나오는데 수입차 당연히 고려 안 하지. 그렇죠. 뭐 알아요? 아니 저거를 수입차에서 갖고 싶다고 하면 가격도 가격인데 당연히 1억이 넘어가지. 그리고 일단 2열에 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도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 없어. 구현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라니까. 수입차가 대체가 가능한 시대고 오히려 더 만족도가 더 높은 시대로 돌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시도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브랜드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도약이라는 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현대가 대중차를 위해서 과거에 실용적이고 대안이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취향에 맞고 정말 원해서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가장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는 시대로 돌입을 하면 현대라는 브랜드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도약이 아니겠느냐. 이걸 강렬하게 지금 시도해보는 첫 번째 모델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 산타페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봤어. 이번에 산타페가 참 논쟁이 많았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는 좋거든요. 그 논란은 사실 유튜브에서만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판매는 해외 어마무시하게. 시장은 더 호평이었고 네. 최고의 패밀리 SUV다 뭐 이렇게 어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와우에서도 그냥 사, 그죠. 그냥 사, 뭘 고민해 뭐. 랜드로버랑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산타페 시승기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아빠들도 자기를 챙겨라. 그렇죠. 아빠들도 희생만 하지 말고 본인을 지켜내야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어쩌다 한번, 차는 정말 어쩌다 한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쩌다 한번 뭐 사는 거잖아. 매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년 가족을 위해 살고 네. 어쩌다 한번, 5년에 한번, 6년에 한번, 7년에 한번은 본인을 위한 선택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본인을 100% 투영할 수는 없으니 그 가운데서 본인의 개성을 또 만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신차 가운데서 이 산타페는 정말 아빠들에게 훌륭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느껴져서 펠리세이드는 더 정점을 찍네. 거기서 이제 약간 상위로 간 느낌이죠. 펠리세이드를 만약에 신차로 캘리그라피를 만약에 뽑았다. 음. 캘리그라피가 아니더라도 뭐 익스클루시브라고 해도 옵션 몇 개 넣고 소박하게 뽑는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밤에 설렐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아빠들이. 그리고 매 출근이나 이렇게 차를 탈 때마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그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될 것 같다, 이번 펠리세이드는. 그리고 저런 형태로 이제 아이오닉 9이 전기차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닉 9도 기대가 되네. 결국은 펠리세이드를 전기차로 안 만드는 이유는 아이오닉 9하고 겹치니까. 맞네요. 딱 겹치네요.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름 제조사의 석이란 말이지. 사실 아이오닉 9 안 만들고 펠리세이드에다가 전기 모터 넣고 배터리 넣고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아이오닉 9은 전용 전기차로 해서 EGMP의 가장 큰 확장판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출시하고, 내연차는 또 내연차 구조에 맞지만 그래도 그 내연차의 구조 가운데서도 최대한 3열 시트까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의 그 공간 뽑는 방향성에 대한 거를 네. 최근에 굉장히 시대와도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다변화되고 있고 멀티툴처럼 변화하고 있어요. 네. 이동수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전부터 그렇게 부르짖던 공간의 혁명, 네. 스페이스의 혁명,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현대라는 브랜드가, 또 기아라는 브랜드가 결국은 그 스페이스의 혁명을 통해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굉장히 폭넓게 확장하겠다라는 그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쉐어를 통해 그 기술에 사람들이 매료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의 시장을 점령하겠다. 신차가 예전처럼 매년 8천만 대, 9천만 대 팔리는 시대를 우리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해서 테슬라면 다 해결되는 운송신도의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겠다.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이게 테슬라의 목표고,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소유의 즐거움을 뺄 수 없지. 쉐어를 한다고?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할 건데? 그렇죠. 차에다가 똥 싸는 거 누가 치울 거야? 그러니까 두 회사가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파악하는 건 동일한데 그걸 어떻게 풀겠냐는 접근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특히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동차,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거고 또 자동차에 대한 것들도 시선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막 이렇게
자본시장이 커지고 성장하는 동력이 있던 그런 시절에는 사실 한 10년 열심히 하면 집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좀 열심히 살면 차도 뭐 내가 원하는 거 오늘은 스포츠카 내일은 SUV 이렇게 한 두세 대씩 갖기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성장 동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차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쓰임새가 결국은 차가 많이 안 팔리게 된다는 환경 조건은 동일하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는 쉐어와 AI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으로 그걸 해소하겠다라는 거고 현대는 한 명이 여러 대 갖고 있던 거 한 명이 모든 카테고리에 한 대만 갖게 될 것이다. 그 그렇지. 한 대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차가 멈춰 있는 시간에도 그 차를 이용하게 될 거다. 그렇죠. 너는 그 안에서 많은 걸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개인의 제2의 주거 공간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경험을 통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차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차를 보유해서 그 차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크게 확장될 거다.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우리가 손에 안 놓잖아.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스마트폰을 사잖아요. 맞아요. 다른 건 다 안 써도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경제적인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에는 돈을 쓴단 말이에요. 없으면 불편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집은 없어도 차는 사기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집은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 가격이. 평생 30년을 일해도 서울에 중심부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 요원은 일이 되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럼 지방에 가면 뭐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요. 뭐 KTX 타고 출퇴근하면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사람이 집을 포기하고 그러면 뭘 얻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제2의 주거 공간, 만약에 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확장하면서 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 장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자동차가 된다면, 그러면 다 접어두고 자동차는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것이다 라는 게 현대기의 전략이고, 그게 PBV, PB5라든지 또 스타리아 일렉트릭 같은 벤 형태의 전기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기아가 거는 기대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요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우리 오늘도 그랬지만 엄청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공간을 잘 뽑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트렁크 공간을 줄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트렁크 공간이라는 거는 짐을 싣기 위해서 굳이 분리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공간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공간이냐, 효율성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짐 없으면 남아 돌고, 네, 짐 없으면 허비되는 공간이죠. 그렇죠. 버리는 공간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내 공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짐이 실어야 돼? 그러면 짐을 실어. 의자를 잡고 실으면 되지. 의자를 잡고 실으면 돼요. 그렇죠. 사람이 타야 되거나 내가 뭔가 이거를 활용적인 공간으로 써야 돼? 그럼 실내 공간이니까 공간으로 써. 이런 접근성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트렁크가 너무 작지 않냐? 그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트렁크는 너 여기다 맨날 너 갖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잖아. 맞아요. 트렁크를 네가 쓰려면 여기를 터야 돼. 그 불법 개조할래? 여기 다 자를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현대가 휠베이스가 그렇게 엄청 길지 않은데도 트렁크 공간을 약간 희생해서 뽑아내는 방향성은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렉서블하고 네,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는. 그렇죠. 예전에 골프백 몇 개 들어가냐? 아니 골프만 치러 다닐 거야? 그러니까요. 골프백이 많이 들어가면 평상시에 그 공간은 그냥 낭비 공간이잖아. 그러니까요. 뭐 트렁크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없고. 아니 뭐 골프 맨날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골프백을 차라리 계속 놓을 것도 아니고. SUV처럼 이제 트렁크 공간과 실내 공간이 연결이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트렁크 공간의 일부를 승객 캐빈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적인 확장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현대가 그런 식의 공간 활용을 잘하다 보니 3.13 휠베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9은 진짜 어마무시하더구만.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히 응접실이더만. 그건 뭐 거의 사바나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주 공간의 이점을 통해서,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동차는 사야 돼, 그렇죠. 이런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게 현대기아의 전략이다. 그리고 내연차에서 드디어 팰리세이드가 브랜드가 도약하고 밸류를 높이면서 자동차의 용도 확장을 내연차로도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 차가 지금 이동수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차가 아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V12도 들어가고 또 100W PD 충전기를 통해서 다양한 전자제품 활용할 수 있고 차박 우리가 누워봤더니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 레저 캠핑 이동수단 또 뭐 실내 거주하면서 뭐 그 안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또 사용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연차에도 지금 적용을 해서 자동차의 SUV의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라 엿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오면서 현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이 저는 뭐랄까 부서졌다 그럴까 붕괴됐다 그럴까요? 차의 장르 카테고리하고 세그먼트가 사실 붕괴됐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맞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굳이 이거를 고전적인 세그먼트 영역에서 비교할 때 어디다 비교해야 되느냐? 그럼 차는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하고 하는 거니까 휠베이스를 일단은 최우선 요건으로 쳐야겠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비교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뭐 전장 길이 뭐 아니면 차의 어떤 뭐 가격대 이걸로만 세그먼트를 따지시는 분들이 오셔서 야 그건 그게 아니지 뭐 막 가끔은 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견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와 세그먼트를 부셔버린 건 지금 현대가 부시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는 한 대만 살 거거든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모든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녀석일수록 상품성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그 해치백이라고 해요. 다들 부르는 게 다르죠. 이병헌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그들처럼 연기하고 그들처럼 녹아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고히 하고 싶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 심지어 자기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근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를 출연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한국에서 하던 연기를 선보이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의 연기가 드디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그런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전 세계에서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그죠. 나를 가장 빛내주는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콘텐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한국적인 소재, 한국의 과거의 전통 놀이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내용은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들을 물론 좀 뭐 내용이야 해학적으로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철학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전략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베스트 팔로워로 앞선 유럽차, 미국차, 일본차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렌드 셔터가 될 수 없지. 그렇죠.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없어요. 퍼스트 무버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까 장르 파괴라고 했는데 새로운 장르를 파괴한다는 건 그 장르를 파괴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달라진 룰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각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가 디자인이든 또 장르 파괴든 세그먼트 파괴든 뭐든 간에 전기차든 내연차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라든지 또 정량화된 그런 사람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결국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어떤 산업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어떤 제조사가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정답이 없는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또 지금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또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이나 팰리세이드나 뭐 새로운 신차 스타리아 뭐 이런 디자인에 대한 외부의 평가,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승자가 됐을 때 이거는 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정답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위치에 오를 때까지 뚝심 있게 지금의 기조를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대 모터스 그룹의 그런 도약이나 또 전략, 그리고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낙관론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충분히 네. 가능성이 보이죠. 오늘 팰리세이드를 보고 온 느낌이, 뭔가 현대라면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개성과 가치와 또 기존의 자동차 역사에서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상품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동차 제조사로서 아주 인상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가능성을 봤다라는 표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팰리세이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저는 확실히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이 현대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도 저는 좀 놀라웠고요. 내연차는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연차에서 이 정도면 이거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져서 나온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또 괜찮게 운영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렇죠. 이미 저물고 있는 데에서도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래 시장, 전기차 시장,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있지만 곧 점을 내연차에도 어떤 점들이 접목이 돼서 가치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결과물로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구가 연결되는 그 과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미래 시장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느꼈다. 뭐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잘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이제 시승이 다음 주에 있다고 하니까 네. 시승을 또 한번 다녀와서 그 느낌을 또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